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둘러싸고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MBC가 첫 보도하기 전에 이미 온라인에 먼저 유포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최초 유포자의 신원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출 경위, 목적 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을 해서요. 이 법안의 위헌을 좀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여야의 충돌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불거진 발언을 둘러싼 충돌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정원처에 대하여 특정각 재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조정 사연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의사되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난 욕설, 막말 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 언급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언론사도 고발을 하셨습니다. 국민께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고발을 했다 그러는데 고발은 제가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장 쓰고 있고요. 언론의 자유 탄압 말하시는데 언론의 자유는요 거짓말할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게 들어보면 깨끗한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출입 기자 할 때요. 제가 출입 기자 할 때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것을 아는 거는요. 2002년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연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2022년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내가 그 관련된 분 계셔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이 정도 하고 끝내요. 이름을 거명 안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면 저게 논쟁밖에 안 되니까 간사간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김먹은 사람 없습니다. 김병주 의원 소리 지르지 말아요. 김먹은 사람 없으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을 거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박 대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불명확하다고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생각하는 대로 또 듣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진상조사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MBC, 민주당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외교 참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외교 참사를 부추긴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권 본부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희미하고 짧은 발언이 지금 정치권도 완전히 둘로 갈라놓고 여론도 완전히 민심도 둘로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딱 지향점이 서로 달라요. 네. 같은 말을 놓고 지향점이 다른데 가령 이 명칭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이 붙이는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이렇게 붙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고 MBC의 자막 조작 사건 이렇게 붙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것을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언 유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MBC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 전에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말을 당 공식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MBC와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정언 유착으로 지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최종 목적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뭐 외교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처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무능하다 이렇게 이 지향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해외 순방 문제를 놓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그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망신 주기를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두 개가 다 분리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뭐 욕설이나 이런 것은 분리가 될 수가 있고 욕설 의혹, 그 비속어 의혹은 그 분리가 될 수 있고 정말 그 MBC와 민주당 사이에 이 보도가 되기 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SNS에 퍼지는 과정에서 잠시 후에 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선임 비서관이 그것을 개입이 있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따로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운영위가 파행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빚어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이 강공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더 거센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외교와 관련돼서 동맹 훼손에 논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게 왜곡돼서 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우려를 만들었다 이런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신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MBC가 세 가지 왜곡 날조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MBC가 보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글로벌 재정펀드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보면서 한 말이 뭐 비속어 파문 어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박진 장관을 보고 얘기했으면 박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완전히 통으로 잘라 먹었습니다. 박진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국회를 잘 설득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게 MBC의 주장처럼 미국 국회라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 미국 외교부 장관도 아닌데 어디를 미국 국회를 설득한다는 게 그게 Q&A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국회가 뭘 의미하는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MBC의 최대 그 왜곡 날조는 바로 그 박진 장관의 답변을 잘라먹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인지 난리문인지 애매하게 들리는 거를 자막 처리를 바이든이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해버렸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왜곡 날조고요. 세 번째는요. 10시 7분에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 국회에서로 시작되는데 정오 뉴스부터는요. 앞에 국회 앞에 가로를 치고 미국을 넣습니다. 미국이란 발언은 대통령이 하지도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근데 MBC가요, 참 저는 요번에 MBC 보고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해명문이 이런 거예요.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 판단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그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이게 그대로 옮긴 거예요? 미국이란 발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 이 3대 왜곡에 대해서 왜곡 날조 수준입니다. 왜곡은 단순히 비트는 건데 있지도 않은 미국을 갖다 집어넣고 이건 거의 날조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MBC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신조 의원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표출하신 거고 주장으로 받아들이고요.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승 변호사.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때 좀 사과하는 그러한 유감 표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조금 이제 국민들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MBC에 대한 보도가 뭐 조작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박진 장관이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욕설이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박진 장관이 그에 모순되는 얘기를 해요. 실제 시끄러워서 잘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진 장관의 말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MBC가 왜곡을 했다,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실에서조차도 그 말이 바이든인지 난리문인지 몰라서 전문가에게 판독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한 말이 대통령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판독을 맡길 정도로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니까 MBC의 보도 자체가 조작되거나 왜곡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비롯됐잖아요.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좀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이걸 자꾸 언론 탓으로 돌려서 언론 탄압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진 장관의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 기자단이 갔을 때 대통령이 나가면서 하는 그 과정까지는 찍었는데 그 이후에는 담기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영상 기자단에서는 있는 거 다 공개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단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어때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일단 신주 의원님이나 이승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네.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야당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면 지나갈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전제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사과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미국을 그 상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 그 현지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러한 언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언급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들어와서 대통령이 또 똑같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도어 스태핑 때에도 미국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잘못된 얘기이고 이것을 사과를 하라고 하면 사실 이 사건은 여와 야 그리고 여와 야의 지지층에 따라서 보는 바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오늘 이재명 부대변인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속어가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외교에서의 순방과 그 성과와 그리고 우리의 그 미국과 관련된 외교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국민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서로 얘기를 한다 해도 네. 좁혀지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박성민 전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속어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실의 부족한 대응이 이 일을 굉장히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언론사가 왜곡해서 보도했고 날조했다, 뭐 짜깁기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언론의 보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은 왜 10시간이 넘어서 15시간, 16시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았냐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MBC가 만약에 이 영상을 뭔가 불법적으로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면서 뭔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보면 MBC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의 이 영상이 풀 취재 구성원들에게 다 전송이 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후일담을 얘기하고 있는 기자들은 그 언론사에서 MBC에서 취재한 영상이 모든 이제 언론사에 갔을 때 내부에서도 웅성웅성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대체 뭘까? 이런 비속어가 나왔는데 이게 맞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의 직원이 보도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통령실의 대응은 보도 자제를 요청한 대외협력실의 요청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열몇 시간이 지나서 나온 홍보수석실의 해명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오히려 지금 MBC의 보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 불리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그것을 다 그렇다면 뭐 그건 듣는 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이 XX 뭐 팔린다 이런 얘기는 사실 실제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이 갈리고 있어요. 이 XX가 뭐 그런 말씀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맞다라고 그 국회를 향한 발언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발언은 정당했던 것이냐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명확한 거는 뭐 팔린다 그건 명확해요. 뒷부분에 그건 명확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XX 이 부분도 또 느리게 듣기, 뭐 정상으로 듣기, 빨리 듣기 할 때마다 조금씩 막 생각이 좀 따라 다르게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또 이렇다 그러고 저렇게 들어보면 욕 같다 그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이든이 아닌 것 같다고 또 불확실하다. 이게 또 이재명 대표의 말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논란되는 게 그럼 바이든은 빼놓더라도 앞부분이 가장 또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MBC가 보도하기 전에 어떻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언급하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할 수 있었느냐. 이른바 미리 MBC 쪽으로부터 뭔가를 사전에 듣고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언유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 MBC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첫 말을 꺼낸 건 어느 언론사도 보도가 안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SNS에 어떤 커뮤니티에 이 글이 올라왔어요. 윤석열 대형 사고 쳤네요. 이런 제목 아래 뭐 실제 MBC 자막과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한 뭐 오디오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혹시 기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돌았는데 자 송구범 부장님 이 사람이 누군지가 또 공개가 됐죠. 본인이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 공개하고 본인의 어차피 아이디가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서 아이디가 알려져서 여기서 금방 추적된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10년 넘게 그 기자 생활을 했다. 지금 오마이뉴스 기자를 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정치부에도 출입을 했고 청와대 출입도 했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라고 하는데 MBC 지금 제3노조에서는 뭐 이름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이야기하고 선임 비서관, 5급 선임 비서관이라고 또 MBC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조에서는. 그렇다면은 저 A씨라고 지칭을 하면은 A씨가 그러면 뭐 찌라시 소위 말하는 사설 정보제 한 5개를 받아봤다고 하는데 어디서 받아봤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어디서 받았다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막 진행이 됐거든요. 오전에 진행이 됐으면 그러면 MBC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열 몇 개 방송사에 그 영상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나왔다면은 그렇게 이 음성이 상당히 희미해서 바이든이라고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MBC에서는 유튜브에 바이든을 그 자막을 달았기 때문에 바이든을 딱 그걸 특정을 한 그 내용이 찌라시에 돌았으므로 이 MBC에서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날 한 어딩을 찾아보니까 이 박홍근 원내대표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포가 된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봤으면은 뭐 바이든 이야기도 있을 거고 이 XX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멘트는 딱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어서 대형 외공 사고가 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본인 SNS를 봤으면은 찌라시를 봤으면은 저기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했겠죠. 뭐 XS도 하고 바이든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아마 이것이 곧 보도가 될 거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듣지 않고 그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MBC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뭐 사실 좀 알고 올린 글들인 것 같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내지는 순방을 따라갔던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를 뭐 정보보고 형식으로 좀 듣든지 어디서 뭐 물어봤든지 그래서 이게 곧 뭐 방송을 한다더라 아니면 또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뭐 영상을 안 올린다고 했다더라 이래서 열받아서 그냥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은 내부 이야기를 좀 듣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어디서 뭘 보고 아니면 진짜 영상을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좀 불명확한데 나중에 영상을 이제 올려버렸거든요. 이게 뭐 이 동영상을 캡처하는 사이트가 있죠. 반디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녹화하듯이 올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면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럼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SNS에 올라온 걸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적절했느냐 뭐 확인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뭐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자 이송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 시절에 검언유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정언유착이라고 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유착됐다라고 비판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고요. 사건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이 XX라고 한 건지 아니면 미 의회를 향해서 욕설을 한 건지 이거예요. 실은 쪽팔리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간단하게 유감 표명했으면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진상규명이라고 하면서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미동맹이 걱정되면 빨리 공개를 했어야죠. 홍보수석이 15시간 만에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XX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스러운 표명을 했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욕설조차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관계를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자꾸 왜곡시켜 가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윤의 국정농단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국정농단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유출됐기 때문에 국기문란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유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형사처벌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외교하고 걸어가면서 그런 욕설이라든가 비속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비밀이 될 수도 없고요. 사실관계를 보도한 것은 언론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 정언유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게 그 뉴욕 현지에서 새벽 6시 30분 정도에 이제 송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그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 다 도달한 게 7시 한 40분쯤. 그게 이제 그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상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보도가 되려면요. 그 영상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워딩이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의 싱크,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근데 요거는 카메라 기자와 팬 기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 정확한 워딩을 확인해 주는 거는 팬 기자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네. 카메라 기자들은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 그걸로 자기 임무 완료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워딩이 정확히 무엇인지 거기 반장들이 언론사 반장들이 모여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고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뭔지 이거를 점검하고 분석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시 39분까지 엠바고를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회의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회의 결론이요. 아마도 이거 불명확한데 욕설로도 들리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도하는 건 좀 뭐 하겠다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1야당 그것도 원내대표가 이거를 기정사실로 먼저 이거를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언론이 안 받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이런 비속어를 막 써가지고 국격을 실추시키고 뭐 했다. 이거 마이크 대고 하니까 그 기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퍼지는 순서를 보더라도요. 먼저 카톡 찌라시 형태로 이 텍스트로 나갑니다. 문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영상이 나가요. 근데 앞에 그 텍스트가 보면요. 이 XX가 그 욕으로 돼 있고요. 네. 뭐 바이든이 쪽팔린다.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다 보니까 그 텍스트를 본 사람은 완전히 각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각인 효과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로 하여금 먼저 치고 나갔고 이거를 모든 언론이 안 받게 할 수가 없게끔 한 이게 바로 정언유착의 본질입니다. 뭐 영상기자단에서는 이제 왜곡 짝이 게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 해당 발언을 인지했다. 대통령실에서 이 자제를 요청하는 바람에 인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해보자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영상기자단도 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동시에 공개가 돼야 되고 엠바고 시점까지는 일절 보도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미리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각 언론사에 들어간 시간은 뭐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재 기자가 이 내용을 풀어서 다 됐다. 그러면 싱크까지 같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엠바고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영상이 돌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유출된 경위는 도대체 누구로부터냐. 이걸 밝혀야 된다. 이렇게 기자단에서도 영상 기자단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MBC를 떠나서
영상 기자들이 취재했던 내용이 공식화되기 전에 이게 풀리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알고 미리 이야기했느냐에 대한 그 연관성, 어느 쪽과의 연관성이 있느냐, 아니면 SNS만 본 거냐, 그럼 그것만 보고 말하는 게 옳은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논란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MBC 제3노조는 또 이런 주장을 해요. 뭐냐면 해당 영상이 디지털 뉴스룸 국장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제작이 됐다. 이게 뭐냐면 소속 부장이나 기자를 건너뛰고 국장이 직접 제작을 지시했고 편집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일보도 안 썼는데 왜 디지털 뉴스룸의 국장이 직접 SNS를 통해서 보도하기로 결정했는지, 혹시 경영진이 개입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최단비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를 이제 MBC 3노조에서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아닌 이 디지털 뉴스룸의 이 국장이 이것을 처음에 기사를 썼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부장과 팀원 등의 3명의 기자가 있는데 직접 제작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공개한 이 매체가 유튜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한다면 덜 책임을 져도 되는 것을 왜 하필이면 공개를 했느냐, 이제 이렇게 3노조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디지털 뉴스룸 국장이 스스로 이것을 판단을 했겠는가, 본인은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텐데, 디지털 뉴스룸 국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보도본부장과 사장, 즉 경영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이 유출 경위와 관련되어서 이 MBC의 경영진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MBC 3노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외부 유출된 관련, 왜곡 짜깁기 그 관련되어서도 이 외부 유출이 원래 풀기자단 영상은 외부가 유출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타사 기자들이 아직 타사 기자들은 단신인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이 유출됐다면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영상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영상 자체가 짜깁기 됐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자막에 관련되어서 이 자막이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 자막을 그렇게 달므로 인해서 원래 있었던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서 대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고, 기자단도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유출 경위를 파악해야 되고, 또 이제 제3노조가 얘기하는 것처럼 왜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됐고 거기에 지금 디지털 뉴스룸 국장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관여되어 있는지는 MBC 측에서 스스로라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MBC도 뉴스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원유착, 그러니까 MBC라는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보도,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사내에서 나온 입장문이지 않습니까? 제3노조가 얘기한. 그래서 뭐 경영진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 좀 침소봉대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디지털 뉴스룸에서 이 영상을 가지고 보도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것도 사실 요즘같이 이제 매체의 특성이 꼭 신문이나 글로만 발행하는 매체가 아니라, 또는 특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는 뉴스가 아니라 디지털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의 환경 같은 면에서 이 소식을 충분히 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저는 이 MBC에서도 충분히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하고 영상을 공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왜냐하면 사실 M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권의 비화라든지 돌발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전 이 부분을 너무 크게 키워서 경영진이 개입해서 마치 오더를 내려서 디지털 뉴스룸에서 만든 것처럼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덧붙이고요. 그리고 이 정원유착 프레임을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MBC를 향해서 제기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것이 뭐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그 뒤에 그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이전에도 이미 SNS상에는 네. 영상과 뭐 지라시 또는 텍스트가 각종 방식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른 방송사들도 계속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실수를 한 것은, 잘못을 한 것은 대통령인데 왜 구태여 언론사에 이러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가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실 출입하는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풀 기사는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서 내보내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송 본부장님 출입하셨으니까, 청와대 출입하셨을 테니까 이 풀 기사 나갈 때 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게 좀 이상하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 기자들이 같이 가서 영상 기자들 사이에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 그걸 확인을 해보니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불분명하니까 이것을 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보도를 조금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이든인지 뭔지 불분명하니까 확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에서 그러니까는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듣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그 영상 기자 쪽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영상 기자가 그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 나가서 뭐 저도 풀 기자도 해봤고 풀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사도 쓰고 하는데 무조건 이것은 그 현재 나가 있는 기자가 가장 사정을 잘 알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현재 나가서 풀 기사를 받아서 내가 기사를 써서 보내지 않았는데 본사에 누군가 국장인가 누군가가 그냥 다른 거를 보고 다른 자료를 보고 쓰면은 나에게 확인을 해야 돼요. 나에게 확인을 해서 그게 맞느냐 아니냐 그거 아닌 것 같으면 좀 보류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3노조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과정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지에 나가 있는 물론 뭐 영상 기자들이 그것을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면은 취재 기자들 팬 기자라고 하죠. 팬 기자 쪽에서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 영상이 우리가 들을 때는 바이든인데 그 팬 기자들 지금 현지 그 기자실 안에 프레스룸 안에 상황은 어떠냐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대통령실에서 좀 이 불분명하니까 좀 보류를 하자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뭐 보류를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그 안에서 그 디지털 국장선에서 처리를 한 것 같으니 제3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엠바고 요청에 대해서 기자단들이 받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는 불명확하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잘 안 들린다, 뭔지 모르니까 좀 유예해달라 그랬는데 기자단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MBC 내부에서 디지털 뉴스 국장이 기자에게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가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런 논란이 있고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좀 자제 요청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고 왔을 때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는지는 잘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 뉴스룸의 국장이 직접 만들었다고 제3노조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뭔가 의도를 갖고 한 것 아니냐. 밑에 기자도 있고 부장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국장이 나서서 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국장이 예전에도 직접 한 적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MBC 제3노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대선 후보의 욕설은 그동안 보도를 안 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주장도 좀 하고 있어요. 이 MBC 제3노조에서는요.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 잣대가 좀 다른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MBC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 성과를 흠집내기 위해서 좀 강하게 불확실한 거를 자신의 의중을 담아서 자막을 내보낸 게 아니냐. 이게 본질이다. 동맹을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동맹에 대한 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 비속어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바이든을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도 말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확인도 없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정사실화돼
자막화되고 그것이 무한 반복됐다. 이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전문가들에게서 들은 얘기는 바이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는 바이든 부분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이 XX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건 비속어 논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기정사실화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욕설이 문제거든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시면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욕설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뒤에 있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옮겨가서 한미 동맹 이것만 꺼내면 이것이 마치 무슨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자, 본질이 한미 관계에 대한 거냐 아니면은 비속어 논란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미국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됐다가 그 바이든 부분이 조금 흐려지니까 이제 앞부분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최단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통령실과 지금 야당은 다르게 보고 있죠. 네. 대통령실은 우리가 이 논란이 생기면서 동맹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국익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이 앞에 있는 비속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대통령이 예를 들면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설사 그것이 바이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1억 불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혹시 이게 1억 불이 지원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이행을 해야겠다라는 대통령의 강한 저는 의지라고 보여요. 그리고 물론 이것이 사적 발언이냐 아니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적 발언이냐에 대한 것도 서로 이제 얘기가 다른 건 알고 있지만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원래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순방을 가면 풀기자단이 들어오고 여기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것을 찍는다 이렇게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나갈 때 다 끝나고 나갈 때 현장 스케치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현장 스케치를 그냥 하고 있는 영상에 말하는 발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어떠한 공적인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언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과연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그 동맹인 미국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저는 이 부분이 더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는요, 미 백악관의 반응을 또 전했습니다. 뭐냐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국무부에 대통령실에 해명을 전달했고, 잘 알겠다, 문제 없다, I don't care,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면에 이 MBC에서는 이 국무부하고 백악관에 논평을 요구를 했어요. 이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근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논평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MBC가 보낸 메일에는 AFP 기사가 첨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여러 외신들이 대통령이 했다고 처음에 자막으로 나왔던 이 XX, 그리고 또 뭐 팔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어떤 데는 이디어트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F로 시작하는 걸 했는데, AFP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번역했던 게 AFP 같아요. 이걸 첨부를 해서 보냈더니 답이 안 왔죠. 국무부에서는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백악관에서 아예 답이 안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MBC가 자막으로 보도한 내용을 외신이 보도한 걸 첨부해서 논평을 요구했을 때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이제 여권에서는 하거든요. 자, 이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백악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걱정을 한 것 같은데 백악관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국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이 영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 알 것 같아요. 무슨 의미로 했는지. 이쪽이 바이든이든 날림이든 어떤 의미로든 충분히 해석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언론 탓 그리고 야당 탓 이렇게 돌리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실제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광복절 연설에서도 자유를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 실수를 가지고 자꾸 이걸 마치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게 뭐 진상 규명할 일인가요?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대통령실 그리고 야당도 좀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과거에 민주당 얼마나 야단쳤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정원유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일을 너무 쉽게 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MBC에서 뭐 국장이 이걸 편집했느니 할 수 있죠. 뭐 국장이 했다고 해서 어떤 의도가 있고 기자가 했으면 어떤 의도가 없겠습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특종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구설수위라고 한다면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물론 국민들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것을 갖다가 정치권과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실이 자꾸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것들은 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픈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좋습니다. 이건 뭐 헌법 가치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거짓말과 왜곡 날조의 자유까지도 그냥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요, 그건 제대로 된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방종이고 지멋대로 하자는 뭐 이런 거고요. 민주당이 말이죠, 지난 국회에서 언론개혁이라고 하면서 어떤 법안을 추진했죠?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가짜 뉴스 내면요, 그 회사가 거의 망할 수준으로 가혹할 정도의 손해배상, 그 토해내게 만들자. 예. 그 징벌적 손해배상 그 법안을 추진했던 당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기 바라고요. 예. 이 MBC는요, 이렇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10시 7분 유튜브 자막에서는 그냥 바이든만 넣었다가 정원 뉴스에서는 앞에 그 국회 앞에 미국을 넣어요. 가르치고. 그리고 저녁 메인 뉴스 뉴스 데스크에서는 아예 앵커 멘트로 확정적 사실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의회를 향해서 비속어를 썼다. 네. 미국 의회로 해석될 수 있는 뭐를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확정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외교 파장이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 외교적 파장이 우려된다. 뭐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해. 근데 그 다음날 이 왕종명 그 MBC 워싱턴 특파원이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고 국무부에 이메일을 보내고 지금 번역된 것 중에서 가장 악성으로 번역된 AFP 저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신네 나라 대통령 욕하고 의원들 욕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언론인도요, 물론 뭐 있지만 그래도 국가 이익이란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뭐 겉으로는 사실상 대통령 팔아먹는 행위 아닙니까? 어떤 발언인지 정확하지도 않은 거를 그걸 갖고 미국에다 들이대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신들을 향해서 이런 악담을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뭐 언론이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전제에 대해서 뭔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MBC에 직접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6가지 질의를 했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을 했느냐. 그리고 발언 취지, 그 사실 확인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했느냐. 그리고 잘못 보도한 내용을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자꾸 계속해서 확대하는 건 또 무슨 일이냐.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해명을 하고 했으면 병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괄호 안에 미국 넣은 거는 가치 판단 들어간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국무부와 백악관에 왜 입장을 이렇게 요청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특정 언론사를 향해서 6가지 질의를 보내고 이 사안을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사실 진상규명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인 것이지 이것을 특정 언론사에다가 6가지나 되는 질의를 하면서 대체 뭐 절차를 어떻게 거쳤고 확인을 어떻게 했냐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단 대통령실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해명을 그러면 왜 그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보도자재 요청하고 나서 이렇게 급박하고 안보가 걱정되는 사안이었으면 어서 빨리 홍보수석이 나서서 대통령실에 취재해 온 이제 기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15시간이나 지나서 우린 난리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언론사들이 뭐 다시 한번 보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적 공백을 빚은 사람은 언론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인데 본인들이 대응을 제대로 안 했던 그 책임을 왜 언론사에다가 뒤집어 씌우는지 1차적으로 좀 의문스럽고요. 네. 그리고 왜 무슨 근거로 그것을 특정하였냐라고 하기에는 뭐 대통령실의 해명이 없었던 건 1차적으로 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대부분 날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자 단어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기자들과 현재 취재 갔던 사람들이 아, 이것은 이러한 발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발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분한 의견이 없었고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발언을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느냐에 대한 해석을 대통령실이 요구를 한 것이지 이 발음을 따져가지고 의문론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정 언론사가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왜곡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인 프레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박승민 전 비서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부 언론 보고를 보면 물음표를 쳐서 올린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라는 게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물음표를 올려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데 이 자막 뭐 말하자면 MBC 자막처럼 이런 내용인지 바이든에는 물음표 쳐서 올렸던 보고했던 언론사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지를 뒀던 데도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늦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 같이 수행을 했던 우리 영남일보 기자도 수행을 했지만 수행했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나서 이 기자들 사이에서만 공유가 됐죠. 그리고 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10시 7분이면은 그 뉴욕 시간으로 그 밤 11시쯤 될 거예요. 13시간의 그 시차가 있습니다. 서머타임 때문에. 서머타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11시가 넘어서 이것이 처음에 보도가 됐고 그리고 물론 뭐 중요한 사안이면은 뭐 잠 안 자고 다 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떤 말인지 확실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거 뭐 섣불리 이렇게 또 어떤 해명을 했다가는 그것이 더 다른 논란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규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니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왜 본인이 진상규명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뜻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왜 지금 국민일보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일보 보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XX 이거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바이든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본인의 말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나는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이든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문제를 만드느냐 동맹 이야기까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진상규명은 이 XX보다는 이 XX는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뭐 사과를 할 거예요 아마. 그게 뭐 확실하다면은 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든 그게 확실하다면 할 텐데 지금은 이 발언 전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은 바이든 이것까지 다 그 본인이 실수를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저는 분리를 해서 따져야 된다고 봐요. 자, 뭐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갔을 거로 봅니다. 대통령에게 뭐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상황들을 보면은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는데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사실 뭐 잘 떠오르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그걸 다시 복귀를 해야 될 텐데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이 유엔 총회라는 거 뭐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상황을 만들게 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지금 여야 간에 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 공방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자 해지의 문제가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도 없고 국격도 손상됐고 외교적 참사로 끝났으니까 책임을 져라. 박지원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요. 오늘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외교 참사의 주범입니다. 169명의 전체 민주당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29일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되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목이겠죠.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면 그 이후에 후폭풍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 책임질 수 없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해임 건의안에는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 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 발언 이런 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박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해임 건의안 발의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해임 건의안 발의됐는데 혹시 어떻게 입장이 좀 있으실까 싶어서요. 네.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서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은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외교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해임 건의안은 뭐 과반 찬성만 있으면 되니까 국회에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뜻을 모았기 때문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임을 건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받아들이면은 뭐 해임시킬 것이고 해임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놔두면 그만인 일종의 정치적 행위이긴 합니다. 다만 뭐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한 방법이긴 한데 자, 신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민주당이 힘자랑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박진 장관이 지금 이것도 뭐 초점을 좀 흐리는 건데요. 뭐냐면 대통령의 비속어와 뭐 욕설 이거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다가 이제 좀 진실 공방에서 밀릴 것 같고 오늘 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선임 비서관이 여기에 이제 정원 유착의 어떤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니까 엉뚱한 데다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조문 없는 조문 외교로 했다. 그것도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만 이런 걸 다 엮어갖고 박진 장관 해임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힘자랑을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뭐 힘자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뭐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는 뭐 길게 얘기 않고요. 이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승 변호사님. 저희 이제 이 해임 건의는 정치적인 해임 건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치적인 거다. 꼭 대통령이 기속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하는 것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에 굉장히 노력해야 될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고환율 문제 그리고 또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욕설 논란을 스스로 일으켜서 그 늪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 장관이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생각되고요. 실상 이 홍보수석 또는 외교부 이 순방하기 전에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흔쾌히 합의됐다라고 했는데 기시다 총리나 일본 측에서 바로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걱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총리가 있는 곳까지도 쫓아가서 30분간
이런 회담을 했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양 국가 간에 국기도 없는 상태에서 회담이기 때문에 너무 외교적으로 우리의 빈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30분간 회담을 했으면 뭐 해결책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강제의 징용 문제라든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연히 외교를 하면서 고생을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만 실상 해결된 게 없고 또한 통화 스와프 문제도 지금 환율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10몇 년 만에 1,400원대를 넘어섰어요. 예. 그러면 경제 전문가들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면 욕설 논란이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조금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라면 예. 이것도 어느 정도는 순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외교 성과가 있냐 없냐 이제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된 부분, IRA 미국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그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텐데 윤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우리 기업에 불이익 가지 않게 협의해 가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그 IRA 문제는 참모들에게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장관 베이스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마침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만난 건데 전기차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뭔가 성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던 게 그냥 48초긴 했지만 뭐 다른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미국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죠. 예. 미국 의회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8초라고 하는데 48초 외에 또 그 전에 찰스 왕이 주재하는 그 리셉션에서도 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48초 스탠딩 한당 끝나고 나서 그날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그 주최한 리셉션에서도 또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그것을 좀 더 진전시킨 그런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 뭐 전혀 성과도 없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그럴 것 같고 물론 미국 의회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이 박진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48초 회담을 하는데 이 책임은 물으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일정을 단축하면서 190개가 넘는 나라 그리고 180몇 개국이 이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딱 5나라만 했어요. 5나라하고 이 필리핀과 영국은 새로 총리와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단독 면담을 했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 프랑스는 그전에도 서로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정상들끼리 그것을 약식 간담을 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건 다 없애고 그냥 48초 한담 이러니까 저 박진 장관으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뭐 성과로서 윤 대통령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외교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분인데 나가서 어떻게 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 행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언급했고요. 오늘 한 어린이집을 찾아서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아나바다 나눠 쓰고 뭐 바꿔 쓰고 하는 시장 놀이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천원에 해줘 이거를.
자, 보자. 4만. 가져가. 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정말 가장 출산을 않는 나라로 됐는데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윤 대통령 해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드러내고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어린이집을 찾았던 부분이고요. 또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도 찾았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했는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일부 보도에서는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열심히 사시던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원인 분석 제대로 해서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실시간으로 관련 화재 소식을 보고를 받았고 오늘 오전에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고요. 국회 측 대리인도 나왔습니다. 공개 변론에 앞서서 밖에서 신경전을 벌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의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부 소속 법무부 또는 검사는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서 권한 침해로 다툴 수 없고 또 권한 자체도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예, 공방이 치열합니다. 안에서도 비슷하게 했을 것 같은데, 자, 최단비 변호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이 아닙니다. 권한쟁의고요. 양쪽의 권한이 침해가 당했는가 이 부분이고, 지금 그 국회 측에서는 검사 자체가 이 권한쟁의를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격이 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검수완박과 관련되어서 한 차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이번이 다른 것은 그때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를 이제 신청을 했을 때에는 절차 부분을 집중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까 들으셨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절차뿐만이 아니라 이 법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왔던 이유를 저는 혼자 추측을 해보자면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물론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지만 본인만큼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 뿐더러 예전에도 국회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수완박을 시행령으로 늘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깡패라든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약자에게 힘든 이러한 사람을 잡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했고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성범죄라든지 이러한 디지털 범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없고 고발로서밖에 이것을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약자 같은 경우까지도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여론에 호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될 때부터 진통이 심했었죠. 당시 민주당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죠. 고성이 난무했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지 무소속입니까? 이런 편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꼼수가. 국회 선진화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거 보세요. 먼저 하세요. 이 사람 잡힌다 사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보세요. 아니 지금 의사봉을 왜 떨고 다녀요? 의사봉 만들어 줬어 하시는 겁니까 지금? 술 먹고 햇살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술을 마셔? 이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음주하면 대체 한번 할까요? 왜 이래? 발로 걷어찼어! 나 걷어찼어! 발로 걷어찼지! 야! 사람 죽어가! 이 너 떳하게 들어가지 왜 뭐하는 거야? 가결 연습을 선포합니다. 네, 뭐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이 됐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던 것도 있었고요. 또 다수당이다 보니까 뭐 통과되는 거는 수적으로야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에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은 그 내용도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송 변호사 보실 때는 좀 생각이 다르신가요? 어떤가요? 저는 뭐 위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국회에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표결로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로 제한한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개 범죄로 제한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등이라는 그 한 자로 6대 범죄 이상으로 굉장히 수사권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좀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범죄 수사 회피 의도로 이런 두 가지 범죄로 수사권을 제한했다라고 하는데,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만 하는 게 아니죠. 경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부족하다면 오히려 경찰들의 어떤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가야지, 왜 검찰 수사권 뺐냐라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경찰 수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여전히 영장 청구권, 기소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정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탈당을 했고 무소속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장 탈당을 했다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승소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있어요. 공정위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것은 고발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어요. 이것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위헌 판결을 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 내릴지는 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요? 글쎄요. 보통 이제 권한쟁의 자체에서 오늘 이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걸로 진행하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들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볼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오늘로 끝난다고 했을 때에 논의를 거칩니다. 논의를 거치는데 논의가 굉장히 첨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헌 범죄 심판과 달리 6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수결해서 5명, 9명이면 예. 5명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9명의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첨예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각자 의견을 또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들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그런가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청석 신청 경쟁률이 이 37대 1이었다고 합니다. 10석밖에 안 나왔어요, 일반 방청석. 그래서 이 369명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또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는 이 화환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줄을 지어서 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인기랄까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한데, 하여튼 뭐 오늘 결론이 나진 않을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경찰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했던 말 한번 보시죠.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그럽니다.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다만 있는 죄를 덮어 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검찰이요, 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또 10여 곳 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 이렇게 단독 보도를 어제 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이 제3자 뇌물 공여와 뇌물수수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 공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 조금 약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법리적인 효과가 있는데 경찰에서 당초 성남FC에 두산건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은 게 아니라 또는 성남시가 받은 게 아니라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나 현대백화점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 압수수색 영장에는 보면 3자 뇌물죄가 아니라 바로 뇌물수수로 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이건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을 성남FC에 후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거 뇌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뇌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사가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이게 새로운 법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남 시민이 내야 될 세금을 성남FC 구단으로 대신 어떤 두산이라든가 이런 건설들 회사들이 후원을 했을 때 이것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두산만 제3자 뇌물죄로 하고 네이버나 다른 데서는 그 불송치했죠. 예. 그런데 다시 그것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뇌물죄, 이 뇌물죄를 검찰의 그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있는데 그 뇌물죄라는 것은 그 성남시장이 공동은행장으로 있는 롤링 주빌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시민부채 탕감을 위해서 만든 그 펀드 같은 건데 거기에 이 네이버에서 40억 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예. 성남FC 후원금으로 했는데 그 각자 사자 협약을 해서 40억 원이 그러니까 두산이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했죠. 예. 지원을 했는데 그게 왜 뇌물죄가 되느냐 하면은 이 롤링 주빌리 그러니까 시민부채 탕감 이 공약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약 내용을 성남FC에서 그 후원금을 받고 선수들이 2년 동안 그 로고가 박힌 롤링 주빌리 로고가 박힌 이 유니폼을 입고 뛰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간접적으로 정책을 홍보한 게 되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을 홍보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무형의 이익을 취했다. 그래서 지금 뇌물죄로 영장에 적시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롤링 주빌리 은행 공동은행장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장이 아니고 주빌리 은행장 입장에서 의원 뵙게 됐습니다. 우리 주빌리 은행에서 민간 모금을 통해서 마련한 기금으로 집단 매입해서 소각하는 없애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부채 탕감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4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39억 원은 성남FC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폼을 입었다는 건데 자, 이거 최단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이 두산은 제3자 뇌물죄이고 그리고 이 네이버와 이 다른 이번에 그것들은 이제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에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바로 이재명 현재 대표에 대해서 뇌물이 관련된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았다고 아까 이제 저희 송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특가법상 뇌물 같은 경우에는 뇌물
뇌물 수수죄 그리고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다 특가보석 뇌물죄가 그런 거예요? 됩니다. 예. 1억이 넘어가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알겠습니다. 직접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 공여죄로도 이제 의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압수수색 이후에 정확한 이 공소장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받은 건지 아니면 제3자 뇌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